파기환송 시 소송 대리권의 부활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거 녹음 한 번으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도 많고, 제가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이 부분은 나올 만하다라는 게 있는데, 특 A급입니다. 예. 나올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출제를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앞에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사자 확정 부분이에요. 당사자 확정은 어떤 내용은 좀 작지만, 어디에나 다 걸려요. 당사자가 일단 확정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 지금 말하는 파기환송할 때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는가 하는 부분은요, 왜 제가 A급이라고 했냐면은, 이거 한 가지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쟁점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파기환송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점도 있고요. 또 신급대리, 그러니까 소송 대리권이 당일 신급에 한정되는가 라는 부분도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급 대리에 대한 쟁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게 파기환송 시 소송 대리권이 부활 여부예요. 그러니까 쓸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면 신급 대리 문제와 다음에 파기환송에 대한 성질 이런 부분도 당연히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얽혀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판례와 또 이시훈 교수님의 견해가 틀려요. 근데 이시훈 교수님의 견해로 따라가야 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판례와 다르게 결론을 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기환송의, 그러니까 이해 부분, 지금 이해 시간인데, 파기환송 시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는가가 문제 제기예요. 주제예요. 주제인데, 그러면 봅시다. 파기환송 시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는가. 그러면 파기환송이 뭐죠? 파기환송은 일단은 하나의 판결이 있고 종국 판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종국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1심 법원의 판결, 2심 법원의 판결, 3심 법원의 판결, 각 심급의 그 판결을 종국 판결이라고 해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완전히 상소기간이 도가하여 해당 그 판결이 완결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찌됐건 여기서는 1심이 있었고 항소를 했고, 뭐 항소심에서 파기환송하는 것도 파기환송이라고 하고, 고등법원에서 상고로 했다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는 것도 파기환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파기환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논점이 있어요. 파기환송을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종국 판결로이라고 할 것인가, 중간 판결이라고 할 것인가 라는 논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파기환송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신급이 종결되는 것은 그
맞아요. 근데 이것을 중간 판결적 성격이 있다는 게 파기환송이 돼서 그 하급심으로 해당 그 그게 넘어가면 이제 변론이 재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그 사건이 계속 그 소송이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간 판결적 성격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급심은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신급이 종결되기 때문에 이건 종국 판결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의 논의가 있는 거죠. 다툼은 없어요. 학설 대립도 없고 이건 종국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서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국 판결을 소 또는 상수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신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로, 또 중간 판결을 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의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여 종국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판결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종국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신급으로서 완결하는, 신급이 끝나는 판결이고, 중간 판결은 계속 중, 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간 쟁점 사항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 판결을 용이하기 위한 판결을 파악한다. 따라서 판결의 파기환송 판결도 당의 신급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견이 없다. 다른 견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있는데 종국 판결을 당해 사건에 대해 그 신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본다. 그래서 환송 판결도 신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종국 판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하면서 중간 판결이라고 하는 판례는 모두 폐기해버렸어요. 예전에 중간 판결이라고 하는 그런 판례도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중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폐기했다. 다만 중간 판결적 성격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다시 심리를 계속하게 되므로 중간 판결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이 그 판례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 파기환송 판결은 종국 판결이지만 중간 판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국 판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판결은 종국 판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신급 대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급 대리, 소송 대리권은 해당 신급에만 해당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인가? 해당 신급이 종료되면 소송 대리권은 없어지는가?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상수에 응수하는 것이 특별수권 사항인가? 이거랑 전체적인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근거만 약간 틀리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적당히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제 상수에 응소하는 것이 특별수권 사항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암기 포인트를 정리한 부분을 보면 긍정설은
민법 950조 이하에는 상소의 제기와 응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 그 내용에는 근거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다툼이 있다. 이것도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변호사 비용 다툼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거 근거 하나만을 대고 그 신급 대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신급 그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호사 비용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신급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서 같은 경우는 법문당 90조에는 상소에 대한 응소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다른 근거 하나로 강제 집행 절차에 대리권이 미친다라는 근거가 하나. 그래서 두 번째 근거를 신급대리 인정 여부에 신급대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이거 하나만 써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학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례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신급에 한한다. 라고 해서 신급대리만 인정한다. 해당 신급에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 그렇게 판례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검토 같은 것도 똑같죠. 신급 결과에 따라 소송 제동 여부의 판단은 본인의 함에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똑같이 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송대리권은 에만 인정되는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해당 신급에만 한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해당 신급에만 한정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언급을 하셔야 돼요. 지금 파기환송 시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파기환송 판결이 종국 판결이다 라는 부분과 그 소송대리권은 해당 신급에만 한정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파기환송 시 소송대리권이 부활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길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 시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죠?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신급대리를 인정한다는 거는 소송대리권은 해당 신급에만 한정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다고요. 판례가 신급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파기환송 판결이 종급 판결이라는 건 이견이 없어요. 종급 판결이다. 이것도 확정된 거고, 또 신급대리 소송대리권이 신급에만 한정된다 라는 것도 거의 확실시 됩니다. 판례가 이렇게 인정하고 통솔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다툼이 있는 다툼은 있지만 크게 다툼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신급대리만 인정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했을 때는 당연히 파기환송 시 소송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가야 돼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판례는 그거랑 반대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판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원심의 상태로 환원되었으므로 예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뭐 환송전, 환송 후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뺐어요. 약간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라.
원심의 상태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예전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이거 암기 포인트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즉, 이게 판례 내용이 좀 다르죠. 부활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신급 대리를 인정하지만 부활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을 보시면 대리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견해에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거는 예전에 그 소송 대리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원심의 소송 대리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 있어요. 그죠? 잘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소송 대리인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도 그냥 해임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부정설은 일단은 본인과 그 소송 대리인의 신뢰관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원심과 그다음에 상급심에 소송 대리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둘 사이에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꿨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 근데 다시 원심의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논거가 신급 대리 원칙을 이야기해요. 해당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해당 신급에만 미친다. 라고 하는 신급 대리 원칙상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한다고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부활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시윤 교수님은 검토 부분에서 부정설의 논거를 언급을 하면서 부활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밑에 또 하나의 판례를 얘기를 듣는데 상고심에서 다시 고등법원을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상고심으로 왔을 때 이것도 파기환송이라고 하거든요. 상급심으로 왔지만 네. 파기환송이 아니라 재상고라고 하네요. 재상고 했을 때 옛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 이건 판례 내용입니다. 이런 판례도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 근데 이것을 엄격하게 말하면 파기환송된 예전 그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에 관한 내용이 끝났어요. 그리고 암기 포인트인데 암기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파기환송 시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는가 이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긍정설은 예전 소송 대리인의 방해 사건을 잘 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해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부정설은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고 신급 대리의 원칙상 소송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판례는 원심의 상태로 환원되었으므로 예전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이렇게 됩니다. 검토 내용은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정리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법원이 봤을 때 예전 소송 대리인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깨진 게 아님이 명확하고 그죠?
그럴 때 신급 대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사유가 없다면 그런 한도에서 소송 대리권은 부활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활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의 어떤 검토는 항상 약간의 절충적인 상황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명확하게 그 소송 대리권을 예, 좀 명확하게 긍정설이나 부정설을 좀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쓰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서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꼭 맞는 건 아니고 이시윤 교수님의 견해 왜냐면 책에는 그 이시윤 교수님의 견해를 그대로 그냥 검토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부분만 돼 있고 그 서브에도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별로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서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제 책 정리 시간인데요. 이 부분은 제 2장에 보시면 로마자의 소송 대리권의 범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동그라미 이번에 파기 환송 후 대리권의 부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목 파기 환송 후 대리권의 부활 부분의 쟁점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리고 바로 판례가 나와요. 원심 상태로 환원되었으므로 옛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줄 쳐주시면 되고요. 긍정설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설은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원심 소송 대리인은 그 사건을 잘 알며 본인은 언제라도 대리인 해임 가능하다 써주시면 되고 밑에 한참 내려와서 부정설이라고 옆에 써주시면 되고 줄 쳐주시면 돼요. 신뢰관계를 이제 와서 회복하는 것이므로 무리다. 그리고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하고 셋째만 줄 칠게요. 한 신급이 끝나면 소송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신급 대리의 판례 입장과도 모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밖에 이야기할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저리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부분 하여튼 중요하다. 초기에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얽혀 있다는 얘기는 쓸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쓸 내용이 많은 부분은 항상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수학으로 치면은 저희가 어떤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걸 쓰면 된다. 이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험에서는 딱 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씩 이거를 변형까지는 그렇고 약간의 어떤 유추 적용하는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도 상소에 응도하는 것이 특별수권 사항인가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근거 중에 긍정설이나 부정설 근거 두 개씩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써서 이 내용을 신급 대리에 관한 내용을 바꿔서 암기를 그러니까 한 번 암기로 두 개가 암기가 돼버리는
그런 거죠. 편하기도 하고, 또, 예, 그렇죠. 일단 편하기도 하고, 약간의 응용력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문제 제기 부분은 그렇게 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 제기가 틀려버리면 이게 다른 내용 자체가 다 엉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논점을 잡잖아요. 논점이라는 게 문제될 수 있는 어떤 부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는 게,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아주, 예, 엄청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딱 그것만 잡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연관돼서 나머지 암기된 내용을 쓰는 거니까. 물론 암기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기본이기는 한데,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항상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부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